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뉴욕 증시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됩니다. 월가에서 기업 실적 전망 어떻게 보는지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벌써 이번 주입니다. 어닝 시즌 미국에서도 시작이 되죠? 네, 이번 주부터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내일은 펩시콜라 제조사인 펩시코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13일에는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뒤이어서 JP모간, 또 모간스탠리, 웰스파고 등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존슨앤드존슨, 넷플릭스, 코카콜라, 애플, 화이자, 맥도날드 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들어봤을 법한 이런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기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기업별로 호재가 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 주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다음 주 대형 기술 기업들까지 체크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월가의 의견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정보 업체인 팩트세트에 따르면요,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3%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수준이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인데요. 다시 말해서 S&P 500 기업들이 코로나 타격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나서 이번이 가장 적게 성장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이 기업들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 잘한 기업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거고 대응을 잘 못했다면 실적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소비자들의 재정 상황도 궁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매출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월가의 전문가인 키스 레너도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인플레이션 대응 여부에 따라서 매우 양분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격 결정력을 확보한 기업이 이 차별화될 수 있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월가는 개별 기업의 실적 전망 역시 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이 하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의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번 실적을 보고 하반기 추정 실적도 조정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을 만큼 또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대표적으로 좀 어떤 기업들이 우려된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파이퍼 샌들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를 352달러에서 31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맞으면서 외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이 실적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또 시티그룹도 세계 최대 테마형 놀이동산 기업인 식스플래그스의 목표가를 하향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이 레저 산업인 놀이동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입장객들이 줄면서 실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식스플래그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또 목표가는 41달러에서 26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식스플래그에 대한 의견 살펴봤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실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의견 어떤가요? 네, 테슬라도 사실 이 월가의 목표가 하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기존에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JP모간은요, 지난주 다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도이치방크, 미주호, 크레디트 스위스, RBC 캐피탈 역시도요, 이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2분기 실적에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요, 상하이 봉쇄로 납품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도 테슬라의 실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JP모간은 테슬라가 배터리 금속에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겪으면서 제품 라인업 전반의 가격을 인상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신규 주문에만 적용된다, 이 점에 강조했습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기존 계약은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채로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JP모건 이외에도 테슬라 목표 주가 $1,000까지 낮춰 잡는 월가 증권사들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에서 어쨌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실 뭐 인플레이션 대응을 잘 했다면 전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시피 좋은 전망 나오는 기업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월가에서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를 상향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텐데요. 예. 우선은 큰 틀에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위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클 때는 경기와 무관하게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건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면서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담배, 에너지 또 가정용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한 건데요. 이 현금 흐름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을 짚어보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음료 회사인 바이타 코코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해상 운송 비용이 줄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장 수익률보다는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살펴봤는데 또 다른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또 전망이 좋은 기업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살펴봤던 테슬라는 좀 전망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리비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웨드부시에서 리비안의 목표가를 $30에서 $40로 상향을 한 겁니다. 내년까지 예약 주문이 인상적으로 많은 상황이다라면서 전기 트럭의 수요가 확보돼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또 최근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이 컨퍼런스에서 리비안을 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 부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애플이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신들은 컨퍼런스에서 성사된 리비안 CEO와 또 팀 쿡의 만남에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실적 향방을 가를 정도로 지난 분기 좀 타격이 컸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나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이번 주에 물가 지표 발표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떤가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데요. 6월 소비자 물가 발표도 이번 주 13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도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5월에 8.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CPI 발표 이후 14일에는 6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5일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미시간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이번 주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실적과 더불어서 지표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전개될지 또 2022년 하반기를 견인할 기업의 실적은 어떨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